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음식 때문에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계십니다. 브로콜리는 암을 막아준다.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채소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가족들은 울면서 묻습니다. 아침까지 잘 드시던 분이 왜 이러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냉혹합니다. 심장을 멈추게 할 뻔한 고칼륨 혈증.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몸에 좋다고 믿었던 식탁 위의 브로콜리였던 경우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저는 요리를 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추천하는 유튜버도 아닙니다. 저는 망가진 콩팥 때문에 투석실과 응급실을 오가야 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치료해온 신장내과 의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낼 것인지 두 다리로 걸어 다닐 것인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보다 채소를 더 많이 먹어요. 기름진 음식은 거의 안 먹고 매일 브로콜리랑 나물 위주로 먹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식습관 때문에 콩팥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브로콜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콩팥의 역할과 칼륨이라는 존재입니다. 콩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 과도한 수분, 그리고 혈액 속 전해질 균형을 24시간 쉬지 않고 조절하는 아주 예민한 필터입니다. 특히 칼륨은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조금만 많아져도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성분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칼륨이 조금 많이 들어와도 소변으로 적절히 배출해줍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할 때는 브로콜리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입니다. 60세를 넘기면서 콩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매일같이 꾸준히 섭취하면 콩팥은 어느 순간부터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미역, 다시마, 바나나, 토마토, 감자.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한 컵만 먹어도 칼륨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데쳐 먹는다고 해서 칼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소금도 거의 안 먹는데 왜 혈압이 높아졌지? 요즘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찬다. 밤에 자다가 이유 없이 깬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이미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 수위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무서운 점은 고칼륨 혈증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열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심전도 모니터에서 치명적인 파형이 나타납니다. 그때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분은 평소에 건강식만 드셨는데요. 바로 그 건강식이 문제의 시작이었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 고혈압, 통풍, 심혈관 질환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콩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브로콜리를 매일 먹고 국에 미역을 넣고 나물 반찬을 여러 가지 올리고 과일까지 챙겨 드신다면 칼륨은 하루하루 쌓이게 됩니다. 몸은 경고를 보내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착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피곤하지. 숨 찬 건 운동 부족 때문이겠지. 손발 저린 건 혈액순환 문제겠지. 하지만 그 뒤에서 콩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앞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입니다.
누구는 매일 먹어도 괜찮고, 누구는 한 번만 잘못 먹어도 응급실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현재 콩팥 상태를 알고 있느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브로콜리를 조심해야 하는지, 콩팥이 약한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 이미 드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브로콜리를 조심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투석도 안 하고 병원에서 콩팥 얘기 들은 적도 없는데요. 하지만 콩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문제가 생겨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간처럼 침묵의 장기입니다. 70% 이상 기능이 망가져도 몸은 거의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어디 아픈 데도 없었는데요? 평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브로콜리는 몸에 좋은 채소가 아니라 주의해야 할 식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아침에 얼굴이나 눈이 자주 붓는다. 전날 짠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마다 눈두덩기가 부어있고 손가락 반지가 잘 안 빠진다면 콩팥의 수분 조절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변 거품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물 내리기 전 잠깐 보이는 작은 거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굵은 거품이 반복된다면 이미 단백뇨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만성 피로가 먼저 찾아옵니다. 넷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오래 복용 중이다. 고혈압과 당뇨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콩팥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이 증상은 단순한 근육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해질 균형이 깨졌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내 얘기 같은데 싶으셨다면 브로콜리를 포함한 고칼륨 식품 섭취는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음식의 조합입니다. 브로콜리 하나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역국, 시금치 나물, 토마토, 바나나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조합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건강한 식단이라는 점입니다. 아침에는 바나나 하나, 점심에는 브로콜리 반찬과 나물, 저녁에는 미역국 한 그릇,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본인은 스스로를 아주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칼륨 폭탄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더 위험한 경우는 여기에 염분을 줄이겠다고 소금을 아예 안 쓰는 분들입니다. 염분이 너무 부족하면 오히려 전해질 균형이 깨져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무조건 싱겁게 드세요 라는 말은 반쪽짜리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브로콜리를 자주 드셔왔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검사입니다. 막연히 겁먹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혈액 검사 한 번이면 칼륨 수치와 콩팥 기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이라면 조리법과 약만 조절해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칼륨 수치가 높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다면 식단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브로콜리를 먹어도 되는 사람의 기준 콩팥을 보호하는 안전한 조리법 대체할 수 있는 채소는 무엇인지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안내하는 기준 그대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브로콜리를 먹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느낌이나 나이가 아니라 숫자로 결정됩니다. 병원에서 콩팥 기능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사구체 여과율 EGFR입니다.
이 수치는 콩팥이 1분 동안 얼마나 혈액을 걸러낼 수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이 GPR이 90 이상이면 콩팥 기능은 정상 범위입니다. 이 경우라면 브로콜리를 포함한 채소를 일상적인 양으로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GPR이 60에서 89 사이라면 이미 초기 기능 저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조절해서 먹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브로콜리를 매일 먹기보다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한 번 먹을 때 양을 줄이고 다른 채소와 번갈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는 이 GPR이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브로콜리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이미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온 적이 있다면 섭취 자체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수치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른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브로콜리를 주식처럼 드시는 식습관은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제 조리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데치면 괜찮다면서요? 라고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칼륨 섭취량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데쳐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헹구거나 잠깐 데치는 정도로는 칼륨이 충분히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끓는 물에 잘게 썬 브로콜리를 넣고 2분에서 3분 이상 데친 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데친 국물로 국이나 찌개를 끓이면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칼륨은 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다시 섭취하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양념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 중에는 염분을 줄이겠다고 소금 대신 간장, 된장, 고추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념들은 염분뿐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어 오히려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아무 양념이나 마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대신할 안전한 채소는 무엇일까요? 상대적으로 칼륨 함량이 낮은 채소로는 양배추, 오이, 애호박, 상추, 양파, 무 등이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콩팥 기능이 다소 떨어진 분들도 조리법과 양만 지키면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하면서도 칼륨 부담이 적어 콩팥 환자 식단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특정 식품을 매일 반복해서 먹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간 지점을 가장 편안해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미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응급 상황을 구분하는 방법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식단 원칙, 이 세 가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미 병원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때부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응급실로 갈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높다는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고칼륨 혈증은 조금이라는 표현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칼륨은 어느 선을 넘는 순간 증상이 아니라 사고처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치가 높게 나온 분들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식단에서 건강식 고정 메뉴를 없애야 합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점심 브로콜리, 저녁 미역국. 이렇게 반복되는 식단은 콩팥에게는 휴식 없는 노동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같은 음식을 매일 먹는 습관은 이 시점부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대신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식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브로콜리를 먹었다면 내일은 양배추나 애호박, 미역국을 먹은 날에는 그날 과일은 생약. 이렇게 겹치지 않게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칼륨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국물 음식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칼륨은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보다 국물이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역국, 된장국, 채소가 많이 들어간 탕류. 이 음식들을 매일 드시던 분이라면 주 2회에서 3회 이하로 횟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데친 채소의 국물, 삶은 물을 활용한 국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셋째,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간식으로도 과합니다. 과일은 건강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식사 후에도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밤에 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오렌지, 키위, 멜론, 감. 이 과일들은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소량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일을 하루 1회, 소량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쉬는 날을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넷째, 수분 섭취를 많이가 아니라 나누어 하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 균형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은 소량씩, 자주, 갈증이 나기 전에 입을 적시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맥박이 불규칙하다. 갑자기 힘이 빠진다.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 이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칼륨 이상으로 인한 응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증상이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신호를 느끼고도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는 분들입니다. 고칼륨 혈증은 참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졌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몸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만 조절하면 투석 없이도 오래 안정적으로 지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평생 기억해야 할 식단 핵심 5가지 브로콜리를 포함한 채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최종 정리, 많은 환자들이 끝까지 놓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하고 저것도 안 된다니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현실적인 안내서입니다. 이제 복잡한 설명은 모두 내려놓고 평생 기억하셔야 할 핵심 원칙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내 몸에 맞다는 기준을 우선하십시오. TV, 인터넷, 주변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의 검사 결과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 여러분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건강식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 콩팥 상태에서 이걸 먹어도 되는가? 이 질문부터 하셔야 합니다. 둘째, 같은 음식은 연속해서 먹지 마십시오. 콩팥은 반복에 가장 약합니다. 아무리 안전한 음식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으로 들어오면 부담이 누적됩니다. 식탁은 균형이지 집착이 아닙니다. 셋째, 국물은 음식이 아니라 양념에 가깝다고 생각하십시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국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요소입니다.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국물은 가능한 한 적게.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콩팥은 훨씬 편해집니다. 넷째,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콩팥은 아플 때쯤이면 이미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괜찮다고 느낄 때, 증상이 없을 때, 그때 검사를 하셔야 지킬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자신의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정보, 지인의 경험담, 유튜브 영상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뿐이고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의사와 상의하는 것은 겁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한 번 나빠지면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오늘부터의 선택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투석실에서 하루의 절반을 보내느냐, 손주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느냐. 그 갈림길은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식탁 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브로콜리는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한 번만 더 자신의 몸 상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